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남편은 가부장적이고 제멋대로 구는 사람이었지만 제게 한번 단단히 혼난 이후로는 정신을 차린 상황인데요. 순종적이던 제가 어떻게 권위적인 남편을 혼내줬고 정신을 차리게 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누라, 우리나라는 지금 예술가들이 다 멸종한 상황이야.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안타깝다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대답 참 건성으로 한다. 어쨌거나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더는 이런 문제를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겠다 싶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 이제 미술학원 일 관둘 테니까 일은 너 혼자서 해라. 내가 아는 학원에 적당히 소개해 줄 테니까 배우면서. 아직 신혼집 대출금이며 나갈 돈이 수두룩한데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나 이제 대학 졸업했고 미술 경력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벌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된다고. 모아놓은 돈이야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앞으로 1년 정도는 문제 없을 거야. 망하면 어떡할지 대책도 없이? 애도 이제 임신한 상황인데 그런 문제는 생각 안 해? 어차피 유명해지면 돈이야 자연히 따라오는 거 몰라? 하여튼 난 속세의 일에서 신경 끄고 예술에만 전념할 테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너는 괜히 나 따라 헛바람들 생각하지 말고 미술학원에서 일하는 거 계속 열심히나 하고. 내 벌이가 당신보다 시원찮을 텐데 정말 괜찮을지 모르겠다.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허, 돈이든 경력이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자꾸 징징거리면서 남자 앞길 가로막지 말고 협조해. 대한민국에 한번 날까 말까한 예술가 남편으로 두고 싶으면 말이야. 제가 미대 입시를 위해 학원에 다닐 때부터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던 남편은 실력이 뛰어나기로 인근에 소문이 날 정도였는데요. 실력만큼이나 자부심도 뛰어났던 사람이라 저는 그 사람을 정말 많이 좋아했었죠. 미대에 입학하자마자 대쉬를 하게 되어 사귀게 되었고 나중엔 결혼까지 하게 됐죠. 예술가로서 늘 존경스럽던 남편이었지만 결혼한 지 2년 정도가 지나 애를 가지게 되자 이상한 헛바람이 들어선 집에 틀어박혀 그림만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더욱 황당한 것은 예술을 핑계로 이 여자 저 여자 가리지 않고 만난다는 것이었는데요. 당신 친구 중에 그 모델도 했었다던 사람 있지 않았나? 오이 아가씨였나 딸기 아가씨였나? 하여튼 그거 당선됐다던. 그런 친구 있기는 한데 왜? 내가 지금 영감이 필요한데 적절한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 그림에 참고도 할 겸 사진 좀 줘봐. 아니, 친구분한테 연락해서 내 모델 좀 해달라고 해라. 미쳤어? 걔도 이제 애가 둘이나 있는 유부녀야. 남편분한테는 뭐라고 설명하라고. 그림 그리겠다는 거지 뭐 바람이라도 피우겠다는 거 아니잖아. 너도 참 예술을 한다는 애가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냐? 막말로 나 같은 남자 내조한다고 하면 친구 누드 모델도 해보라고 꼬드기겠구먼.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절대로 안 돼. 차라리 내가 모델로 해줄게. 매일 보는 사이라서 화학적으로 그런 작용이 없달까. 너는 내 뮤즈로서 아주 부족해. 뭔가 짜릿짜릿하고 딱 보는 순간 그리지 않고는 못 견딜 만한 그런 모델이 필요하다고. 나는 분명히 안 된다고 말했고 앞으로도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네. 진짜 정 떨어진다. 결혼할 때만 해도 고분고분하더니 날이 갈수록 점점 반항적으로 돼가냐? 설마 내가 돈 안 벌고 있다고 너 나 무시하냐? 요즘 많이 예민해진 것 같은데 건강 좀 챙기면서 작업해. 맨날 라면만 먹고 퉁퉁 부어서 턱선도 아예 다 사라지고. 당신 정말 걱정돼서 그래. 햇볕도 안 쬐고 있으니까 사람이 무슨 허여멀게서 분필 같아. 이게 또 주먹을 부르는 소리라고 앉았네? 남편 바가지 긁는 거 보면 미술학원 일이 아주 편한가 보다? 그러잖아도 애들 가르치는 일 전념하다 보니 나름대로 요령이 많이 생겨서 그런가? 나도 학원 따로 차릴까 싶은 정도야. 야, 사람이 말이다. 분수에 맞는 그릇이라는 게 있는 거야. 괜히 허파에 바람 들어간 소리 하지 말고 지금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해. 임신했어도 외국 여자들은 잘만 돌아다니니까 괜히 그거 핑계로 농땡이 부릴 생각 말고.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남편은 예술을 한다고 하면서 점점 히스테릭해지기 시작해서 마음이 아주 힘들었었는데요. 한 번은 맥주를 유리컵에 따라줬더니 손 적게 뭐 하는 짓이냐며 발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종이컵에 따라줬더니 누가 종이컵에 술을 마시냐면서 버럭 고함을 지른 적도 있었죠. 예술을 한다는 핑계로 모아놓은 저축은 저축대로 써대면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남편을 점점 견디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여보, 미안한 일인데 당신 이번 공모전 정도만 도전해보고 앞으로는 다시 일이랑 병행하면 안 될까? 저축해 놓은 돈도 많이 쓰게 됐고 몇 개월 더 지나면 애도 낳게 될 텐데 그런 문제들은 생각해야지. 나도 이제 일하는 거 점점 임신 때문에 힘에 부쳐. 야, 내가 노니? 놀아? 성공하면 한 방에 역전될 텐데 뭐가 그리 걱정이야? 당신이 여자들 만나면서 써댄 모델료만 한 달에 200 넘게 나갈 때도 있어. 생활비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것도 못할 짓이야. 언제까지 이럴 건데? 당신 정말 성공할 수는 있는 거야? 에이,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서 나가든지 해야지. 잔소리를 해대니 왔던 영감도 죄다 달아날 판이네. 젠장. 당신이 고생하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아이랑 날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돼. 언제까지 도전해보겠다는 약속이라도 좀 해줘. 알았으니까 좀 닥쳐보라고.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좀 가만히 있으라 이거야. 일하면서도 공모전이라든가 대회에서 수상할 수 있잖아. 당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잖아. 응? 야, 예술이랑 먹고 사는 일은 원래 병행이 불가능한 거야. 성공한 예술가들은 다 가난했어. 알아? 아이를 가지기 전만 해도 나름 가부장적이긴 했으나 친절하던 사람이 어찌 이렇게 변했을까 실망이 컸죠. 말도 통하지 않고 윽박만 지르는 남편의 모습 때문에 적잖이 충격도 받고 실망도 하게 되었는데요. 출산일이 다가오는 동안도 남편은 틀어박혀서 술을 마시며 여자를 불러대 그림만 그려댔습니다. 엄마는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풀었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김서방이랑 또 싸웠나 보다? 왜? 김서방이 앞으로도 계속 일 안 하겠다니? 응, 그렇게 말하면서 나한테 막 이혼하자고까지 하는데 기가 차더라.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그이가 엄마한테는 고분고분하니까 좀 좋은 방법이라도 알까 해서. 김서방이야. 자존심이 원체 세니까 대놓고 건들기보다는 좋은 말로 구슬리는 게 좋지. 아니면 그런 자존심 센 타입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을 데려오거나. 그이 위인전기에 나오는 예술가들 보면서 코웃음 치는 사람이잖아. 그 자존심 꺾이려면 한 3년은 더 비참하게 굴러야 할 것 같은데 어떡하나 몰라.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물어보자. 김서방은 왜 잘하고 있던 미술학원 일을 관뒀다니? 몰라. 예술이랑 돈 버는 일이랑 같이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솔직히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와서는 좀 납득이 안 가. 얘 예술가라고. 예술만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다 이 일 저 일 건드리면서 입에 풀칠하고 예술도 하고 그런 거지. 그건 김서방이 완전 잘못 안 거다.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말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러지 말고 너도 공모전이나 뭐 대회 같은 거 출품이나 해보지 그러냐? 그런 데서 수상이라도 하면 김서방도 조금은 꺾이겠지. 일하면서 상 받는 거 불가능하다는 사람인데 네가 딱 증명하면 얼마나 좋겠어? 에이, 그이도 아니고 나 같은 게 무슨. 너 학교 다닐 때도 솜씨 좋다고 교수님들이 이뻐하고 그랬다며. 김서방한테 정신 팔리지 않았으면 내가 봤을 때 네가 더 성공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으니까 한번 시도는 해볼게. 어차피 곧 출산할 일 때문에 학원도 쉬고 있는 참이니까. 돈을 벌면서 예술을 병행할 수 없다는 남편의 말에 반박하고 싶던 차에 엄마의 격려까지 더해져 출산을 앞두고 좋은 기회다 싶었죠. 저는 순수 미술 및 전시 기획을 하는 출품을 했고 발표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나기 전에 저는 출산을 하게 됐는데 남편은 아이를 보면서도 그렇게 기뻐하는 기색이 없더라고요. 이제 정말 제게 정이 떨어졌나 싶어서 오만 생각이 다 들었었는데요. 당신 예술을 한다고 여자들 만나고 돌아다니더니 이젠 나한테 완전히 식었구나. 이혼하자고 하면 나도 그렇게 할게.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애를 봤으면서도 전혀 좋아하는 기색도 없으니까 내가 화가 나서 그래. 참고 넘어가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된다. 나도 더는 이렇게는 못 살아. 이렇게는 못 살면
네가 뭐 어떻게 할 건데? 이혼한다고 말했는데 뭘 또 묻고 앉았어. 당장 양육비며 위자료며 당신 내야 할 돈 많을 텐데 그런 것들 어떻게 할지 잘 생각이나 해두고 있어. 야, 일단 내가 하는 말부터 좀 들어봐라. 여자들 때문에 너한테 식었다거나 그런 거 진짜 아니거든? 애 가지기 전만 해도 까칠하지만 눈에서 꿀 떨어지던 사람이 당신이었어.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 완전 미친 사람처럼 히스테릭해진 게 언제인지 알아? 우리가 애 가지고 나서였어.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믿으라고? 진짜 말 더럽게 안 듣네. 하여튼 나는 이혼하자는 말 절대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그리고 곧 있으면 수상 결과 발표나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고. 당장 애 분유에 기저귀에 들어갈 돈이 산더미인데 당신만 믿고 있으라고? 됐네요, 이 사람아. 우리 애 아니, 내 애는 내가 알아서 키울게. 산후조리원도 못 보내주는 사람한테 내가 뭘 바라겠어? 야이씨, 그거야 돈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지. 모델비로 빠지는 돈. 만만찮아서 나도 지금 부모님께 손 벌리고 있다고. 괜히 산후조리니 뭐니 엄한데 돈 쓰지 말고 그냥 운동해라 좀. 학원에서 일하면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냐, 안 그래? 나 애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일이래. 진짜 독한 사람이다. 당신. 남편과 이제는 정말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가 아이를 생각하며 지우길 반복했습니다. 고구마를 4-5개는 단숨에 삼킨 것처럼 가슴이 갑갑하던 중, 저는 출품한 작품이 공모전에 당선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인터뷰 후에 선정하여 지원금을 받고 전시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더라고요.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공유하고 싶은 사람은 남편이 아닌 저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줬던 엄마였습니다. 엄마, 나 공모전 당선됐어. 인터뷰 심사만 통과하면 나도 어엿한 예술가 명함 다는 거야. 세상에, 우리 딸 그게 정말이니? 난 그냥 해본 말인데 네가 정말 해낼 줄은 몰랐구나. 엥? 엄마 딸 믿어서 해본 말 아니었어? 네가 김서방 문제로 하도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뭐라도 붙잡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했던 거지. 어쨌거나 우리 딸 너무 고생 많았다. 기특해. 조금 서운하기는 한데 엄마 덕분이니까 봐줄게. 그나저나 우리 딸 공모전이며 출산이며 요 근래 많이 바쁘고 힘들었겠다. 애 낳고는 원래 푹 쉬어줘야 하는 건데 왜 산후조리원은 안 들어가고 있어? 인터뷰인지 뭔지 때문에 그래? 우리 형편에 산후조리원을 어떻게 가겠어. 그냥 없는 돈 몸으로 때운다 생각하고 버티는 거지. 뭐? 엄마가 김서방한테 너 산후조리원 보내라고 돈 붙여줬는데? 그게 정말이야? 그이는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으니까 산후조리원 꿈도 꾸지 말랬는데? 세상에, 김서방 대체 뭐 하는 사람이니? 뭐 하는 사람이길래 거짓말하고 내가 딸한테 준 돈을 가로채? 이거 가만히 둬서 안 되겠구먼. 일단 흥분하지 말아봐. 따져도 내가 따질 테니까. 얘, 너 보나마나 또 김서방 하는 말이 무조건 옳소하면서 참고만 있을 거 뻔히 보이는데? 엄마가 나서서 김서방한테 한 소리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정말 화가 나서 그래. 그동안 내가 띄엄띄엄이긴 해도 챙겨준 게 얼만데. 엄마, 나도 김서방한테 이제는 할 말 하면서 살고 있어. 그리고 나 인터뷰 앞두고는 있지만 공모전도 당선된 마당이니까 전보다는 더 할 말이 많지 않겠어? 이혼하건 어떻게 하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딸 좀 믿어주라. 응? 기집애,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고집인가 몰라. 알았어, 너 알아서 해. 대신 엄마한테 어떻게 됐는지 꼭 보고하고, 알겠니? 알겠으니까 걱정 단단히 넣어두기나 하세요. 출산한 절 걱정한 엄마가 산후조리원에 저를 보내려고 했다는데도 그걸 빼돌린 남편. 그동안 한심한 모습을 보인 남편을 너무 많이 겪은 나머지 새삼 실망을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혼을 하고 차라리 속 편해지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였는데요. 여보, 단도직입적으로 용건만 말할게. 당신이랑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까지인 것 같으니까 이혼하자.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또 갑자기 이러는 건데? 엄마가 준 산후조리원 비용 당신이 삥땅 쳤다며. 대체 사람이 어디까지 한심해지려고 그러는 거야? 영감이 떠올랐는데 모델 고용할 돈이 없어서 그랬어. 그놈의 영감 핑계대면서
집에 틀어박혀 있는 날짜만 얼마니? 됐으니까 이혼하고 나서 많은 여자 만나면서 영감 받으세요. 저는요,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빼돌리는 한심한 남편을 애 아빠로 두고 싶지 않거든요. 여보, 나도 진짜 힘들어서 그래. 이제까지 많이 도와줘 놓고 왜 이러는 거야? 원래 예술은 이렇게 고된 거라는 거 알잖아. 당신이 일이랑 예술이랑 병행할 수 없다면서 시간만 죽이는 동안 나 공모전 당선됐어. 출품한 작품 통과돼서 인터뷰 앞두고 있다고. 뭐? 그게 진짜야? 당신이 공모전에 당선이 됐다고? 내가 누구처럼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이야? 더 길게 말하기 싫으니까 이혼이나 하자. 제발 좀.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기다리기는 뭘 기다려. 와서 이혼 도장 안 찍으면 나 당장 집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 미안해서라도 다 말할 테니까 잠시만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게 돈을 붙이더군요. 그 돈이라는 게 눈이 뒤집힐 정도는 아니었지만 남편이 지니기에는 상당한 비용이라서 놀랐습니다. 이게 다 무슨 돈이야? 산후조리원 가라고 엄마가 주신 돈보다 훨씬 많은데? 그동안 모델들 고용한다면서 쓰는 돈들이 많다 보니까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마추어 모델분들 그려주기도 하고 오히려 내가 돈 받기도 하면서 모은 돈이야. 지금 내가 그게 궁금해서 묻는 말이야? 왜 이렇게 돈을 모으고 있었는지 이유를 묻는 거잖아. 우리 애, 당신이 임신하고 나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학원 강사 일 언제까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더 성공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고, 존경받는 남편의 좋은 아빠가 되려면 지금보다 더 성공해야 할 것 같더라. 그러려면 내가 이렇게 애들이나 가르치면서 시간 죽일 때가 아니다 싶더라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데? 나 그동안 당신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거 알아? 미안. 나도 그림 그리면서 예술을 하겠다고 당장 일 때려치우기는 했는데 막막하기만 하더라고. 당장 성공할 수 있는 재능도 아닌데 언제까지고 당신한테 이렇게 빚지고 남자 새끼가 한량처럼 지내야 하나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더 날 세운 말들 하고 술 마시고 못난 모습 보였던 거야. 내가 정말 쓰레기였던 거 사과할게. 그런 거라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내가 그런 말 듣고도 이해 못할 사람이야? 그냥 나는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결혼하고 나서도 딱히 이룬 거 없는 남자라고 여겨지고 싶지 않아서.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붙인 돈은 양육비랑 상관없이 그냥 내가 미안해서 주는 돈이니까 편안하게 써. 산후조리원 갈 수 있으면 꼭 가고. 할 말은 그게 다야? 나 당선된 것에 대해서 할 말은 없고? 일이랑 예술이랑 병행할 수 없다고 고집 부렸던 것도 사과할게. 당신이 산 증인인데 내가 무슨 말을 또 하겠어. 남편의 사과와 함께 진심 어린 반성의 얘기를 들으니 이혼을 결심했던 마음이 누그러져 결국 마음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엄마에게도 거짓말을 해 미안하다고 그 자존심 강하던 남편이 무릎을 꿇고 사과할 정도였으니 어지간히 미안했나 싶더라고요. 그날로 남편은 술을 끊고 뮤즈 얘기로 여자를 그리던 일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학원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 이제는 오히려 인터뷰 심사를 통과해 지원금을 받게 된 저를 내조하는 사람이 되었죠. 한때는 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아주 힘들었었는데, 한바탕 난리가 있고 나니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게 되었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까지 많이 성장해야만 하는 모자란 부부이지만 아이 잘 기를 수 있게끔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한 8월 한 달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아들 하나씩을 기르고 있고 결혼한 지는 올해로 7년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때로 다투고 화해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 시부모님 역시 저를 잘 대해주고 계시지만 손 아래 동서와의 관계는 늘 최악이었는데요. 누구나가 이름을 들으면 알 법한 명문대를 나왔다며
저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점점 제게 선을 넘는 발언들을 하더니 제 아이까지 해코지 하려 한 사람이 손 아랫동서였죠. 이제는 남이 된 그 손 아랫동서. 그 흉악했던 여자가 문득 떠올라 통쾌하게 복수해준 사연을 얘기해보려 합니다. 형님, 제가 분명히 고기는 해롭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상에다가 고기를 올리고 그러세요? 동서, 내가 어머님 아버님 상차림 해온 지만 몇 년인지 알잖아. 결혼할 때부터 동서가 채식주의 한다고 가족들이 이해해주고 양보해줬던 거 잘 알잖아. 의사도 건강 생각해서 고기는 적당량 드시라고 말했다는데 왜 자꾸 동서 멋대로 고집을 부려?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건강 날마다 잃어가는 게 걱정돼서 그래요. 그리고 지구 환경은 걱정 안 하세요? 이러다가 환경 파괴돼서 후손들이 다 죽게 될 때 그때도 고기 타령이나 하실 건가요? 동서가 많이 배우고 신념 가진 사람이라는 건 잘 알겠어. 그런데 적당히 해야지. 왜 자꾸 사람이 고집을 부려? 가족들이 고기 먹는 문제를 가지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기름 뒤집어 쓰고 불구덩이로 걸어간다는 걸 그럼 가만히 보고 있어요? 우리 애들도 그런 거 보고 배우면 나중에 다 몸에 암세포가 되는 거고 해로워질 텐데 정말 괜찮으시겠냐고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동서가 채식주의하는 까닭에 더 몸이 안 좋다고 생각해. 동서야 채식주의 시작하고서부터 건강 회복했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 거잖아. 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걸 못 먹게 하고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드는지도 이해가 안 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면서 왜 애들 병원에 가서 약은 맞추고 그러세요? 항생제 같은 것도 다 인위적이고 집 짓는 것도 인위적인 일인데 왜 그런 것들은 다 선택적으로 누리시냐고요. 동서야 많이 배웠으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내가 불리해지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나도 옳고 그른 것 정도는 구분이 가능한 사람이야. 사람이 적당선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과하지 않은 선에서는 뭐든 괜찮다는 뜻이야. 동서가 채식주의 하는 거 나는 전혀 반대하지 않아. 그런데 그걸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며 가족들 모두한테 강요하니까 힘들다는 거지. 영양 보충제 먹어가면서 채식주의를 그렇게까지 고집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지금도 고기 만들어댄다고 자연은 파괴되고 있고 북극곰은 살 터전도 잃고 있어요. 솔직히 형님이 이러시는 거 정말 이기적인 거 아시죠? 제가 매달 용돈 드리면서 어머님 아버님도 모자라 형님도 도움 드리고 있잖아요. 알지. 동서랑 서방님이 우리 가족 기둥이나 다름없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남편도 그렇고 서방님도 그렇고 다들 동서 채식주의 때문에 힘들어하잖아. 그러면 동서도 신념을 조금 꺾어주는 게 어떨까? 원래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인 거 모르세요? 뭔가를 하면 항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요. 무작정 누리는 건 없어요. 그럼 동서가 지원해준 돈 앞으로는 안 받도록 할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버님 치킨 가게 닫고 망해가고 있어서 도움 필요하다면서요. 가게 아예 접고 그냥 직장 알아보신대요? 동서는 내가 하는 말 되게 건성으로 듣는구나. 남편 치킨 가게가 망한 게 아니라 친구 보증 섰다가 위기를 맞았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다가 다시 친구분이 돈 문제 다 해결해서 어느 정도 정상화 될 것 같다고 말했던 게 불과 일주일 전인데? 원래 아인슈타인도 일상에서 있는 사소한 문제는 신경 안 쓰고 살아서 바보 취급받기도 했다잖아요. 환경 문제, 전쟁 문제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하찮은 일을 머리에 넣어두겠어요? 하찮은 일이라니. 동서, 말이 좀 심하네. 아무리 그래도 가족 일인데 가족 건강은 채식주의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신경 쓰면서 막상 이런 문제는 소홀하더라. 당장 어머님 생신 때도 까먹고 있다가 돈으로만 보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곧 노력인 건 모르셨어요? 백날 선물 직접 산 다음에 포장하고 편지까지 넣어봤자 돈 봉투 두둑한 것만 못한 정성인 거 모르셨냐고요. 혹시 어머님이 내 선물이 감동이라고 하신 거 트집 잡는 거야?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고요. 하여튼 돈 지원 안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줄 알게요. 그리고 형님 육식을 계속 즐기시니까 얼굴에 개기름 끼고 좁쌀 여드름도 보이는 거 아시죠? 미리부터 관리 안 하면 나중에 폭삭 늙으실 텐데 신경 쓰시는 게 좋을걸요?
내 외모 지적 안 한다고 해놓고 또 시작이야, 동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그렇게 불호령을 내렸는데 왜 정신을 못 차려? 아니요, 아니요. 지적이 아니라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제가 주름 자글자글한 것 때문에 늙어 보인다고 말을 했어요? 개기름 끼니까 사람이 지저분해 보인다고 욕을 하길 했어요? 동서랑은 그냥 말에 섞지 말아야겠다. 이번에는 내가 넘어가는데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네, 아주 감사합니다. 치킨 가게를 운영하던 남편이 보증을 잘못 선 바람에 조금 휘청거렸을 때 서방님과 동서에게서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동서는 자신이 돈으로 도움을 주니까 제 부모라도 되는 것처럼 먹는 것이며 생활이며 이것저것 참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아랫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심해지는 막말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여보, 동서가 다음에 나한테 또 버릇없이 굴면 그때는 절대 말리지 마. 시부모님 앞에서 어디까지 나 무시하고 막말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아주 머리채를 확 쥐어 뜯어버리게. 이제 우리 가게도 정상화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 없잖아. 당신도 빚진 거 없는데 잔소리 들을 일도 없지 않을까? 아니, 지가 이제까지 해준 거 다 갚아도 잔소리할 기세던데? 나물이며 풀떼기는 자기 혼자 처먹으면 될 일이지. 그걸 왜 강요하고 앉았어? 정신 나간 년이? 당신 많이 흥분한 것 같다. 릴렉스, 릴렉스. 솔직히 말해서 지는 명문대 나와놓고 카페 간다, 수영장 간다, 필라테스 배운다 하면서 놀고 먹기만 하고 있잖아. 서방님이 의료기기 사업으로 혼자 돈 다 벌고 있는데 왜 지가 난리냐고. 어쩌면 영수 사업이 잘 안 풀려서 괜히 당신한테 스트레스 푸는 걸지도 몰라. 그게 무슨 소리야? 서방님 사업은 늘 순항 중인 거 아니었어? 아니, 대기업도 그렇고 새로운 기업들도 그렇고 여기저기 끼어들어서 그쪽도 은근 레드오션이더라고. 나야 잘 모르지만 다른 사업에도 새로 확장 겸 손대봤다가 정말 말아먹은 것 같고. 영수 군대 갔다 오고부터 쭉 끊었던 담배도 요즘 다시 피우더라. 아니, 서방님 사업이 망하면 망하는 거지. 그걸 왜 나한테 히스테릭하게 풀고 그런데? 명분대 나왔으면 사람 괄시하고 무시해도 되는 거야? 대체 인성이 왜 그따위냐고. 당신도 이유 뻔히 짐작하면서 왜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유를 짐작한다니? 우리 엄마 아빠가 착한 분들이기는 해도 또 옛날 사람이기도 하잖아. 지우 볼 때마다 우리 손주, 귀한 우리 손주 하면서 싸고 도는 게 영 마음에 불편했나 봐. 왜, 당신도 알잖아. 영수도 그렇고 재수씨도 그렇고 임신 문제로 골치 아픈 상황인 거. 그 얘기 들으니까 나도 떠오르는 게 있기는 하다. 왜 아버님이 나중에 지우한테 전 재산 다 물려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때 5살짜리 애가 알기는 뭘 알겠어요 말하면서 동서 표정 웃고는 있는데 뭔가 눈빛이 싸하더라고. 당신이 말한 거 생각해보니까 납득이 가네. 난임 클리닉 받은 지도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나 봐. 채식주의에 더 집착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일지도 모르고. 그래, 솔직히 본인도 고기 편하게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끊으면 얼마나 스트레스겠어? 하여튼 이상한 고집은 오만상 부려. 요리도 잘할 줄 모르면서. 어쨌거나 우리보다 잘 살기는 해도 여러모로 힘든 상황인 것 같으니까 당신도 이해하라고. 아니, 이해하는 게 어려우면 불쌍하게라도 생각해 봐봐. 그러면 당신도 스트레스 좀 덜 받겠지.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동서 대할 때마다 내가 히잡이라도 써야 하나 싶은 심정이니까 그래. 내가 납득할 만한 걸로 말하고 그걸 좀 좋게 애둘러서 말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육식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그따위니 뭐니 사람 피를 말리게 한다니까? 진짜 날 잡아서 한번 메타작을 하고 싶을 정도라고. 그럼 다음에 또 가족들끼리 이런 일이 있을 때 말리지 말까? 솔직히 나도 당신이 당하는 거 보면 정말 열받거든. 그런데 왜 맨날 당신만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네. 나나 엄마 아빠한테는 그 정도까진 아니잖아. 왜겠어.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까칠한 인간이구나, 건드려봤자 나만 괴롭겠구나 하고 상대를 안 하잖아. 근데 나는 지 말에 꼬치꼬치 따지고 드는 게 아니 꼬운가 보지.
아, 그게 정답인 것 같기는 하네. 하여튼 나는 늘 당신 편인 거 알지? 가끔 가게 일 힘들 때 도와주는 것도 고맙고 우리 지우 건강하게 길러주는 것도 고마워. 갑자기 사람 낯간지럽게 안 하던 칭찬을 하고 그래? 둘째 가지고 싶어서 그래? 친구가 복분자 준 거 아직 남아있지? 가게 일찍 닫고 집에 갈 테니까 씻고 있어. 손 아랫동서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짜증이 날 일이 많기는 했지만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이 저의 편이 되어주고 위로를 해주는 덕분에 견딜만은 했는데요. 손 아랫동서의 폐악질과 고집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가족끼리 모여서 다과를 즐기기로 한 날이 있었는데 제가 지우와 함께 마트에 가는 걸 기어코 따라오더니 애를 포경수술 시켜야 한다며 억지로 병원에 끌고 가려 한 적도 있었죠. 동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애가 겁먹게 멋대로 끌고 병원에 끌고 가려고 그래? 어차피 포경수술 부모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거 모르셨어요? 지우 포경수술도 안 하고 있는 걸 보니 제가 답답해서 그냥 끌고 가는 척만 한 거예요. 아니, 동서가 우리 지우 엄마도 아닌데 왜 멋대로 애를 끌고 가는 거냐고 물었어. 그걸 왜 답답하게 여기고 앉았냐고. 저는요, 사람들이 무식하게 사는 거 보면 속이 터지는 사람이거든요. 형님이 그동안 제가 준 돈 받으면서 지내놓고 이제 와서 형편 괜찮아졌다고 뻔뻔하게 구는 것도 열받고요. 그래, 내가 동서랑 서방님한테 받은 돈을 안 줘서 그런 거야? 대체 얼마나 되길래 그러는데? 다 돌려줄게. 아니요, 그딴 돈 필요 없고요. 그냥 제 눈앞에서 스트레스 주는 행위 좀 하지 말아 주실래요? 형님이 스트레스를 자꾸 주니까 미치겠다고요. 왜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솔직하게 말해봐. 드러나 보자. 나도 동서랑 화해하고 그냥 가족들 보기에도 적당히는 친해 보였으면 좋겠어서 그래. 대체 나의 어떤 게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형님은 말이죠,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을 안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지 들어볼 수 있을까? 지금처럼 가짱게 또 남의 말 경청하는 척하는 것도 열받고요. 동서, 내가 지금 진지하게 들어보겠다고 하고 참아주고 있잖아. 비꼬아대지 말고 뭐가 서운한 건지 솔직하게 좀 말을 해봐. 듣고 납득 가능한 거면 나도 고쳐볼게. 그럼 동서도 스트레스 안 받고 서로 좋은 일이잖아, 응? 지금처럼 우리끼리 밖에 나와 있을 때 터놓고 말해봐. 아까 가족들끼리 모여있을 때 제가 샐러드 시켜 먹자고 하니까 형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래간만에 가족들끼리 모였으니까 맛있는 부대찌개 해드릴까 여쭤봤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특히 그거 좋아하시잖아. 어릴 적 먹던 추억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어머님, 아버님도 본인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건 아니시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오해하게 했다면 미안한데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다음에는 동서가 말한 대로 야채 샐러드 시켜드리고 그렇게 해. 제가 채식 식단 주장하는 거 알고 일부러 부대찌개 얘기하신 거잖아요. 고기가 들어가니까 제 심기 불편하게 만들려고. 제 말 틀려요? 그건 동서가 좀 지나치게 생각한 것 같은데.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중에 그럼 고기 안 들어간 거 있기나 해? 심지어 김치도 젓갈이 고기나 다름없다면서 못 먹게 하는 동서잖아. 어머님, 아버님 생각도 좀 해드리자. 솔직히 나이도 두 분 다 많으신데 살 날 얼마 남으셨다고. 아,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 죽는 날짜만 계산하면서 손꼽아 기다리시고 있나 보네요. 그래야 지우가 재산 다 물려받고 이득 볼 수 있으니까?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시네. 비꼬는 거야? 아니면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던데 정말 무서운 건 내가 아니라 그런 발상이 가능한 동서 아닐까?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고졸인 주제에 문자를 쓰시면 똑똑해 보일 줄 아시나 봐? 사람이 좋게 말하고 잘해줄 때 적당히 나대 동서. 솔직히 내가 맘만 먹으면 잘나신 명문대 나온 동서 뺨 후려 갈기고 머리칼 다 쥐어뜯는 건 일도 아니야. 고기도 안 먹어서 비리비리한 게 어디서 까불어? 와,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저 정말 화났는데 당장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게 해드릴 테니까. 동서 같은 사람이 위협한다고 해도 무서울 거 하나 없는데? 수영에 필라테스 같은 운동 좀 한다고
비리비리한 동서가 날 뭐 어떻게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여튼 무식하니까 생각하는 것도 그것밖에 안 되네요. 제가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볼 테니까 기대나 하고 계세요. 만약에 바람 피우고 계시면 얼른 정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한테 들키기 전에. 나한테 이렇게 막대하는 거 서방님도 알고 계실까? 서방님같이 착한 사람이 동서 같은 사람이랑 어떻게 살지? 남편은 저 없으면 죽는 사람인데요, 뭐. 남의 가정사 신경 쓰지 말고 형님이나 잘하시면 좋겠네요. 선을 넘는 동서의 발언 때문에 참을 수 없어진 저는 서방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은 제가 품고 있는 것 이상의 고민을 가지고 계셨죠. 형수, 집사람 때문에 고충이 많으신 건 알겠는데 그 전에 제 고민부터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집사람이 저를 속이고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서가 바람을 피운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학 다녀올 때부터 알던 친구들이라면서 종종 어울리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남자도 많이 끼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중에 하나랑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보신 거라든가 들은 거라도. 요즘 따라 핸드폰을 쓸 때 은근히 제 시선을 의식하지 않나 집에서 저랑 같이 누워있지도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임신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서요. 새삼 알고 있으면서도 제 혈액형 확인하듯이 되묻기도 하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수상해서 참을 수가 없네요. 서방님께서 직접 알아보시지도 않고 저한테 부탁하시는 이유라도 있으세요? 형이 묻어난 척해도 이런 문제로 상담하면 크게 스트레스 받을 사람이잖아요. 빚보증 문제 이제야 해결돼서 치킨 가게 잘 운영하고 있는데 부담 주기 싫어서요. 부모님한테 말하면 집안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고 소문도 날 거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형수님밖에 없네요. 제가 뭔가 발견하게 되면 서방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바람 피우는 게 확실하다면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생각할 것 있습니까? 그냥 이혼하든지 해야죠. 사실 집사람이 저랑 결혼 생활하고부터 우울증 핑계로 일을 한 적이 하루도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사회생활 한 번 없이 저랑 결혼한 여자라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몰라요. 저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자기가 훨씬 더 행복했을 거라고 헛소리하는 거 더 참기도 힘드네요. 서방님한테도 그렇게 막말하는 줄은 몰랐네요. 말도 마세요. 연애할 때만 해도 제가 옆에서 피자 먹을 때 샐러드 먹으면서도 아무 말 안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바로 본색 드러내더니 입는 것부터 먹는 것까지 하나하나 태클 걸지 않고 참견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이혼하면 제가 호랍이 돼서 외롭고 비참한 신세가 될 거라고 하던데 정말 그렇게 될지 궁금해질 지경이에요. 그래도 결혼해서 그간 살아온 의리가 있으니까 참아주고 있었는데 바람 피운 게 확실하다면 제가 집사람을 참아줄 이유가 전혀 없죠. 저는 서방님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심했고 그날로부터 동서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지켜보는 동안 동서가 참 인생을 편하게 살고 있다는 게 보이더군요. 명문 대학을 나와놓고도 일 한 번 하지 않고 서방님이 버는 돈을 편하게 쓰고만 있었을 뿐 주부로서 일을 한다거나 성실한 모습을 하나도 보이는 게 없었거든요. 사실 여기까지만이었다면 조금 얄미운 정도로 끝났을 텐데 놀랍게도 동서는 실컷 놀다가 저녁이 되자마자 웬 남자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고 있더군요. 그 모습에 너무 놀라 사진을 찍는다거나 증거를 확보할 새도 없어 아쉽다 생각을 했었는데 무언가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동서가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묘하게 서방님의 체형이며 얼굴과 닮은 사람들로만요. 서방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서방님께서 짐작하신 대로 동서 바람 피우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그게 정말 이상해서요. 동서가 남자를 이렇게까지 밝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거의 2, 3일 단위로 남자가 바뀌고 있거든요. 사실 짐작하고 있던 일이라 놀랍지도 않네요. 혹시 그 남자들 생김새는 어땠습니까? 가까이서도 보셨나요? 아니면 찍은 사진이 있으시다던가.
안 그래도 그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찍은 사진들을 보는데 하마터면 서방님이랑 착각할 정도로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서방님을 닮은 사람이 취향인 걸까요? 아니요. 저한테 남성미 없다고 제 얼굴 취향 아니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애당초 제 돈 보고 결혼했다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최근에 서방님의 혈액형이 뭐냐고 물어봤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람 피운 사람들이 하나같이 서방님을 닮았네요. 설마 집사람이 남의 아이를 가지려고 한다는 뜻입니까? 아무래도 억측이겠죠? 어차피 유전자 검사만 해도 친자인지 아닌지 바로 나오는 세상인데. 아니요, 형수님 생각이 일리가 있습니다. 친자 검사 하자고 하면 자기를 못 믿냐고 바락바락 우겨대면서 악쓸 여자거든요. 만약에 겉모습까지 저랑 닮은 사람들의 자식이라면 더더욱 우기기가 좋겠네요. 애당초 제가 의심을 하지 않았고 형수님에게 부탁하지 않았으면 절대 몰랐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 그래도 형수님한테 말하기 전에 제가 종종 안에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수영장에 정말 가기는 간 건가, 필라테스 수업을 듣고 있기는 있는 건가, 거짓말 해놓고 딴 놈이랑 바람 피우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가 막히게 제가 오면 또 도착해서 잠깐 자리 비웠다든가 다른 일이 생겨서 요가며 수영장이며 못 가게 돼서 딴 데 간다고 선수 치듯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핸드폰에 위치 추적 같은 거라도 되게 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상에, 그럼 당장이라도 핸드폰 교체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일단 안에 불륜 증거도 있고 확실해진 상황이니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기나 하려고요. 괜히 건드렸다가 움츠러들면 재미있는 구경 놓치잖아요. 서방님도 많이 화가 나셨나 보네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 보면. 도와주신 덕분에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한 기분이네요. 전부 형수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솔직히 저도 마음이 편안하네요. 안 그래도 서방님이 많이 힘드실까봐 걱정이었는데. 그럼 가족한테는 언제쯤 얘기할 생각이세요? 얘기는 해야 하는데 엄두가 안 나네요. 만약 형수님께서 집사람 꼴 보기 싫을 때 터뜨리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기다릴 수는 있는데요. 농담이 아니라 형수한테 고맙기도 해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집사람 때문에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저 이상으로 형수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럴 일이 있을까 싶네요.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으니까 가족들한테 언제 어떻게 전할지는 같이 고민해 봐요. 사실 당장이라도 가족들에게 동서의 불륜 사실을 전하고 집에서 내쫓는 것이 맞았지만 덤덤한 척 혼란을 감추고 있는 서방님이 짠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었죠. 또 한편으로는 동서가 가족들 앞에서 제게 까불어댈 때 이 일을 폭로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계산이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서 둘째를 임신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가족과의 모임에서 이 소식을 전하자 동서의 표정이 정말 흉측하게 일그러지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저를 슬쩍 불러서 선물을 하나 건네더군요. 형님, 임신 축하드려요. 이제 지우도 동생이 생기겠네요. 그동안 제가 살갑지 대해드리지도 못하고 너무 까칠했었죠? 여기 이거 임신 축하 선물이에요. 동서, 임산부는 율무랑 팥 먹으면 안 되는 거 몰라? 명문대 나왔다는 사람이 이런 기본 상식도 없어? 아, 형님도 알고 계셨구나. 아, 아깝네요. 형님 유산하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너 미쳤니? 대체 뭘 믿고 가족들 모임에서 이런 쓰레기 짓을 태어나게 하니? 어머머, 형님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형님이 고졸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기본 상식이 있으시려나 테스트해본 것뿐이에요. 괜히 남이 주는 율무며 파지며 먹었다가 소중한 둘째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앞으로 또 이런 테스트 자주 해드릴 테니 긴장하고 있기? 너 이거 후회하게 해줄게. 아무래도 넌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뭐 어쩌실 건데요?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팩이라도 하시게? 그러게, 채식을 진작 했으면 내가 걱정도 안 됐을 거고 테스트도 안 했을 거 아냐. 잘못을 해놓고도 반성은커녕 깐족거리기만 하는 태도였으니 더 참을 수 없었죠. 저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 임산부인 제게 율무며 팥더위를 선물한 동서의 행동을 까발렸습니다. 동서는 경악하는 가족들을 향해 뻔뻔하게 테스트였다더니 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는데 제가 꺼낸 핸드폰의 사진을 보자 안색이 파리하게 변하더군요. 가족들에게 동서의 불륜 행각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날마다 남자가 바뀌고 있었으며 서방님의 아이인 척 속이려고 닮은 남자를 선별했다는 것부터 죄다 까발렸습니다. 꽁꽁 감추어왔다고 생각한 사실이 발각난 동서는 이제까지처럼 변명을 늘어놓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다가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혔죠. 동서는 손을 싹싹 비비며 무릎을 꿇고 울었지만 시어머니는 무슨 힘이 그렇게 나신 건지 동서의 머리를 잡고 뒤흔들고 뺨을 때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동서는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주고 이혼을 당하게 되었는데 대학의 간판만 그럴듯할 뿐 쌓은 경력도 뭣도 없어서 당장 생계가 곤란한 중에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를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명문대를 나왔다며 저를 무시하고 가족들에게 폭군처럼 굴던 동서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이야기였는데요. 저는 그 뒤로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무사히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 남편과 함께 소박한 가정을 꾸리고 있답니다. 남편에게 듣기로 이혼한 서방님은 현재 호감을 가지고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누군가를 만나는 게 많이 힘들고 겁이 난다고 하네요. 서방님이 하루바삐 상처에서 회복하여 좋은 사람과 다시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